자, 닥터스 고민 상담소 오늘도 송은이 만극한 송은 두 분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좀 완연한 가을이죠? 네, 오는데 좀 시원하게 좋더라고요. 그쵸. 대구가 9월부터 이렇게 시원하기 음. 쉽지 않은데 거의 뭐 저는 그렇죠. 한파던데 한파. 네. 한파라고요? 아니, 대구가 9월에 원래 여름인데. 그래 맞아요. 나가지. 9월까지도 좀 더운데 9월 치고는 갑자기 뭐. 이렇게 덥다가 전환이 확 되는 이게 듯한 비가 어제 느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 아, 오면서 그래서 좀 확실히 이제 좀 기온을 끌어내린 것 그렇죠.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또렷한 아직까지는 나라다 보니까 1년에 4번은 환절기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제 환절기가 되면 이제 주변에 이제 환경들이 변화무쌍하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력적으로도 에너지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덩달아서 피부도 정신을 좀 못 차리죠. 그렇죠. 많이 못 차리는 경우가 많죠. 예, 이렇게 막 매끈했던 피부도 거칠거칠해지고 푸석하고 건조하고 각질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환절기 때 1년에 4번은 맞이하는 이 환절기 때 어떻게 하면 좀 피부를 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두 분 원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뭐 환절기도 그렇고 뭐 피부 문제가 있을 때 뭐 건조하다 이럴 때 보습제만으로는 요즘 좀 이제 뭐 관리가 힘든 수도 분들이 있죠. 있잖아요. 예, 충분치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 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스킨 부스터 중에 하나가 리투어? 리투어. 리투어. 예, 네. 대세던데요. 이 의사들한테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예전부터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써왔던 이제 가장 스킨 부스터의 대표 주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었던 리쥬란이라는 애가 있었죠. 그래서 리쥬란은 우리가 2019년도만 하더라도 그게 주가가 한 3만 원이 안 됐을 시점이 있었어요. 아, 지금 근데 주가로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보면은 네. 제가 지난주에 네. 서울 가서 이제 파마 리서치 그 초청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강의를 하고 왔는데 얘네들 회사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판매하는 그 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4년, 14년, 15년부터 이게 쭉 저공 비행하다가 19년부터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오면서 그 코로나 시가 조금 물리면서 이렇게 스킨 부스가 조금 성장한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아주 급격한 그 우상향을 보이면서 이제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죠. 떠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그게 진짜 이제 지금은 사실 스킨 부스 하면 리쥬란이라는 애를 가장 많이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이게 주식과 이걸 차트를 그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똑같더라고요, 모양이. 얘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예. 각 약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어떤 여유를 두고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 모양이 똑같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지금 너무 소름이 돋았다. 은 원장님이 톤이 높아지시는 거 보니까 투자하셨네요. 네. 또 이런 그 흐름 타셨네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또 주식 얘기를 하진 않죠. 우리가 탔냐 안 탔냐 이런 거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리쥬란이라는 그 파마 리서치 얘네들이 그때 봤을 때 지금 60 얼마죠? 지금 60 후반대 이게 최고가 찍었을 때 71만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이 안 됐던 주식이 그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리토도 지금 이제 약간 좀 품절 사태가 좀 이제 이루어지면서 말하자면 인제 주식 가치가 그렇게 오른다는 건 시장에서 어떤 그 신뢰도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방향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이게 핫해졌다. 뭐 원래 핫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된 거지만 일단은 주식창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이미 많이 올라 있잖아요. 많이 그죠? 올랐어요. 예, 그만큼 많이 좀 이제 올랐어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건데 리쥬란이 조금 이렇게 위태위태합니까? 그러면? 위태위태할 거라는 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확실한 건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파마 리서치의 너무 성장세와 힘입어서 여러 회사에서 사실은 지금 스킨 부스터 시장이 지금 과열되고 있죠. 왜냐하면 점점 더 자연스럽고 최대한 뭔가를 좀 변화를 좀 드라마틱하게 주는 시술들보다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노화를 하면서 내 피부 자체 퀄리티를 좀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들을 다들 선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스킨 부스터가 조금 더 핫해지고 있는 거고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리쥬란뿐만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쥬란이 꺾였죠. 지금 그러니까 우상향은 맞아요. 근데 이 기울기가 살짝 꺾였습니다. 올라오는 말하자면 게. 좀 이렇게 나눠 먹게 하는 그런 게 좀 상황인 있는 거죠. 거고 이미 너무 많이 예. 팔렸기 때문에 꺾이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없죠. 어차피 이 하는 건 한정이 있으니까. 품절 이게 대란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요즘 핫한 가장 핫한 이제 리토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리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네. 한번 해보죠. 그러면 품절 대란이라고 하는데
닥터스에는 있는 건가요? 있죠 저희도. 아, 능력자들. 하죠. 오늘도 한 분 하려다가 하려다가 왜냐면 그분이 오늘 당일에 오셔가지고 예약만 찾고 아. 가셨습니다. 왜냐면 아, 제가 다른 그래요? 시술도 또 해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미 좀 이렇게 시술을 한 환자도 있나요? 네, 있죠. 그 반응은 어때요? 좋아요. 만족도 엄청 좋아요. 예, 만족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쥬란 같은 계열의 스킨 부스터와는 또 다른 좀 만족도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리투오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스킨 부스터들 리쥬란 뭐 주베르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과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때요? 리투어는 일단 그 기존 스킨 부스터랑 가장 다른 점은 이제 사람의 진피 성분을 직접 주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그 사체 기증을 통해서 기증받은 진피를 이제 가공을 거쳐서 네. 이제 그거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오. 진피 내 주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캐뉼라를 통해서 뭐 피하지방 얕은 피하지방층에 주사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피부에 그 사람의 피부의 성분을 직접 주입해서 보충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진피의 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스킨 부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덜할 수밖에 없겠네요. 부작용이라 하면 사실 기증받은 진피를 주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알러지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면역 반응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세포 면역성을 좀 없앤다든지 그리고 뭐 감염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뭐 네. 기증받은 그 진피 자체가 뭐 감염된 조직이 안 되니까 그런 뭐 감염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가능성을 뭐 거의 없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그 유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돼지 콜라겐이나 소 콜라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서 이제 이거를 정제를 해가지고 주사를 했었고 예. 그것도 굉장히 좀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특히 소 콜라겐 같은 경우 조금의 면역 반응 때문에 조금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돼지 콜라겐을 가지고 조금 시술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리투어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휴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어갔을 때는 얘네들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왜냐면 이게 우리 피부에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갔게 돼. 근데 얘가 에이셀룰라라고 이제 세포가 없어요. 세포가 다 뺐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면역 반응이나 그런 있을 수 있는 알러지 반응 그래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게 다시 그런 원리인 건데 그래서 이제 들어갔을 때 다른 것들보다는 확실히 좀 모공이나 어떤 피부 결에 대한 효과의 만족도가 사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쥬라는 뭐 해보면은 뭔가 그 수분감, 보습감, 그 촉촉함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끌고 간다면 얘는 진짜 뭔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모공이라든지 피부의 어떤 텍스처라고 이렇게 좀 어떤 이 피부 결의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확실히 왜냐면 모공이 다 우리 그때도 우리 항상 찍었지만 모공이 다 고민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모공에 대해서 뭔가 뭐 확실하게 치료를 하는 게 사실은 많지도 않고 뭔가 이런 무기들이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걸 했더니 이것도 좋아지고 다른 것도 같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서 이제 되게 막 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나온 지가 근데 이제 많이 오래된 건 아니니까 사실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또 있을 거고 아무래도 새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뭐든지 신제품은 비싸게 마련이잖아요. 비싸요. 조금 가격대가 높게 측정되어 있는 것도 맞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스킨 부스터 주사를 했던 거는 결국은 어떤 제형이 피부 우리 진피층에 들어가서 우리 피부에서 그 콜라겐을 만드는 애들과 그 아까 말씀드린 진피층에 있는 환경을 개선을 유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유도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유도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넣으면 더 괜찮지 않냐? 네. 라고 해서 가격대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리투어 듣고 오셔서 이제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했지만 가격을 딱 들으는 순간 전 리쥬란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는 분들도 있으시죠. 예, 그렇죠. 뭐 새로 나온 시술인 만큼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의 좀 행보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방송이 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약간 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음. 아직은 조금 더 뭐 성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합니다. 속단하긴 그죠, 이르다. 그죠. 주식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예. 이거는. 리투어 자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언제 빼야 될지 좀 고민 중이거든요. 은 원장님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예, 거고. 예, 예. 진짜
코딱지 맞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득을 좀 보고자 언제 빠져야 될까. 그 코딱지도 크고 작고가 있잖아요. 예. 큰 코딱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원장님 화이팅.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정보를 교류는 안 하셨다면서요? 아 저는 뭐 잘 몰랐어요. 어. 지금 식사하다가 제가 얘기했거든요. 오르고 나서 올랐다고? 왜냐면 그게 일요일에 하고 제가 월요일 아침에 그거를 넣고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넣었다. 근데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좀 아쉽진 않으시고요. 저는 뭐 지금 뭐 네. 저희 알았어도 목돈이 지금 딴 데 다 가 네, 있어가지고 우리 송 원장님은 주식 잘하십니다. 아 잘하세요? 네, 제가 거의 뭐 자. 패가 망신할 수준으로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잘하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실 두 분 돈이 다 없습니다. 예, 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각질 사연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출연자 게스트 없이 각질 사연을 3개로 좀 엮어 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각질 사연 은 원장님이 좀 낭독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한 달 전부터 오른 손등과 팔이 가렵기 시작하더니 왼손도 그렇고 눈 가려움과 입술 안쪽이 모기에 물린 것처럼 가렵고 붓습니다. 아토피가 초등학생 때 있었다가 없어졌고 팔 접히는 부분에 아토피도 다시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아토피 증상인가요? 아니면 그냥 환절기 때 건조해서 그런가요? 땀띠 같이 나면서 팔 안에는 한두 달 전부터 가렵다가 한 달 전부터는 급격하게 가려워져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손등이나 팔 부분도 가렵게 된 지 한 달쯤 되었고요. 눈은 한 일주일 전부터 충혈되더니 가렵고요. 입술은 한 1, 2주 전부터 밤만 되면 안쪽이 너무 가려워서 계속 깨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모기 물린 것처럼 붓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윗입술만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는 아랫입술까지 그러네요. 뾰루지 조금 나고 바로 없어지는 피부였는데 얼굴에도 자꾸 뭐가 납니다. 왜 그런 거고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골이라서 믿고 갈 병원도 없어서요. 유유. 끝이네요. 어디 시골이실까요? 네. 지금 화면에 지금 실제 환자분 그 사진이 지금 저런 식으로 꽤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네요. 남자분이신가요? 예. 털을 남자 봐서는 저게 누가 봐도 남자 여자여서는 안 될 것 아니시죠? 같은 털인데요. 여자분이 우리가 이렇게 또 선입견 가지지 말자고 한번 의견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제모를 좀 먼저 추천드리고요. 여자분이시면 일단 그 좀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뭔가가 올라오는 근데 좀 긁으셨나 봐요. 그렇네요. 네. 예. 저희 딱지도 좀 앉아 네네. 있고. 그러니까 아토피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뭐 상황이나 어떤 그 환경이나 계절에 따라서 좀 이렇게 확 올라오기도 충분히 하고 이런 영향을 증상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있죠. 좀 취약하다고 해야 될까나? 네네. 이분도 아토피를 좀 갖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예. 근데 보통 인제 이런 증상은 지금 팔목 사진처럼 저런 건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은 저런 증상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예. 인제 항상 마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만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제가 만성 두드러기가 있어서 제가 항히스타민제를 이틀에 한 번씩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빨리 올라오면은 그래서 제가 알다시피 제가 갑자기 뛰어나가서 약국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1 층으로 내려가서 약 처방받고 바로 올라서 약부터 먹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각지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굉장히 또 어떤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만성 두드러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놀래라. 피부에 이렇게 모기 물리듯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올라오고 심하면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뭐 6주를 기준으로 8주를 잡을 수도 있고 3개월로부터 잠들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야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만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 거니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게 인제 증상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왔다 생겼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생겼다가 올라왔다 없었다가 괜찮아졌다가 왔다 이 갔다 증상이 인제 계속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좀 6개월은 인제 또 아니고요. 아까 말했지만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통상 한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다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성으로 볼 네. 수 있는 거군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래도 아직 한 달 전 정도니까 조금은 뭔가 이벤트적이거나 뭔가 좀 이유가 있어서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 많이 이제 그건 유전적인 이유로 네. 좀 무너져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환경의 변화나
또는 내 생활이 있던 뭐 생활 환경 그리고 계절의 변화 이런 거에 또 쉽게 좀 피부 반응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아까 봤을 때 여기 땀띠같이 나면서 이게 보면 아까 말했지만 막 모기처럼 물려서 부어오른다라고 손에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모기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 우리가 보통 팽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피부 밑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이게 피부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게 전형적인 두드러기에서 잘 보여질 수 있는 증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는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닥터성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팔만 봤을 때는 또 두드러기도 그렇지만 약간은 뭐 결절성 양진처럼 또 저렇게 좀 올라오는 피부 병명도 사실 있어서 사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얼굴과 몸 전체를 또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갖다 그냥 계속 지속이 돼서 너무 길게 끌고 가 버리면은 평생 약을 드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빨리 강하게 약물 치료를 해서 증상을 잡는 게 병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토피하고 두드러기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토피는 뭐 네. 만성 습진이라 보시면 되고 네. 뭐 두드러기는 이제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오는 건데 두 개가 일단 피부 양상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뭐 둘 다 어떤 피부염의 한 일종이긴 하지만은 음. 뭐 아토피는 보통 뭐 조금 그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요인이 좀 겹쳐졌을 때 보통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면역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알러지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리적인 자극 뭐 이런 거 통해서 생기는 게 두드러기인데 사실 피부 전체적인 분포를 좀 보긴 해야 됩니다. 요게 요 부분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좀 더 예. 넓게 봐야 됩니다. 지금 근데 사연에서 보듯이 사연에서 보니까 뭐 네. 손, 팔도 그렇지만 눈, 또 입술, 또 접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뭐 그래서 뭐 이런 뭐 저 사진이나 이런 걸 뭐 전체적인 스토리를 들었을 때는 아토피일 가능성도 있는데 뭐 일단은 다른 뭐 그 접힌 부위가 심하지 않고 저렇게 손목이랑 손등만 좀 심하다면은 뭐 다른 뭐 알러지성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토피가 진단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주 진단 기준, 뭐 부 진단 이렇게 네네. 나누어 그 아토피란 게 너무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네. 포인트는 결국 엄청 가렵고 내가 가족력이 있고 여기가 이제 메인으로 일단 생겨야 돼요. 2세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단 기준을 하고 요걸로 좀 부족할 때는 뭐 다른 아까 말했던 뭐 눈 근처나 입술 근처에 생기는 피부 병변을 보고 우리가 그걸 맞춰서 아토피라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라는 건 사실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흑백이 아니죠. 예, 맞아 스펙트럼이에요. 예, 회색 스펙트럼이 있고 근데 이제 이 회색을 다 통과해서 검정색에 가까워져야 비로소 우리가 아토피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아토피 진단을 안 받은 이 약간 진한 회색 정도 그러니까 검정색까지 도달하지 못한 이 사람들 그럼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보통 아토피 소인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토피라고 진단은 못 받았지만 거의 뭐 아토피 피부염 있는 환자들처럼 거의 그런 식으로 피부가 반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차이라고 했다면 두드러기는 그냥 사실 아까 말했지만 피부 자체의 어떤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아토피는 여러 가지 좀 요인과 어떤 진단 기준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토피 진단을 내려면 살짝 좀 봐야고 얘기 보고 좀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다 얘기만 들었어요. 그렇지만 현재 이 모든 것들이 다 아토피와 관련됐냐라고는 속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일단 병원을 워낙에 이제 복합적이기 때문에 아토피든 두드러기든 근데 이분이 이 시골이라서 이 병원이 없다라고 하는데 약간 저의 느낌은 최근에 시골을 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 원래 시골에 살던 분이 아니라 뭐 뭔가 귀촌을 하셨거나 귀농을 하셨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경이 야, 엮였다. 이게 그렇게까지 또 기본적으로 두드러기가 꽃가루에 대한 반응도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갑자기 계절적 바뀌었을 수 그래서 있다. 군대 가가지고 심해지는 친구들이 진먼지 징부드기가 많은 이제 그런 환경 가면 또 심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혹시나 최근에 시골을 갔거나 좀 온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첫 계절을 이번 계절을 처음으로 이 시골에서 겪는 분이면 더더욱 그럴 확률이 좀 높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각질 사연은 일단은 뭐 병원을 한번 내원을 해보시는 게 피부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각질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송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자고요. 제가 트러블도 많이 없는 피부고 또 약간 다크서클이랑 홍조만 있는데요.
봄 여름에는 피부 화장이 잘 먹거든요. 복합성 같이. 근데 가을 겨울만 되면 악건성처럼 속당김이 심하고요. 각질도 많이 생기고 또 화장도 잘 무너지고 떠요. 아무리 꼼꼼하게 기초를 바르고 피부 화장을 해도 결국 뜨고 건조해져서 진심 피부 메이크업 한 모습보다 쌩얼이 더 깨끗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사연을 읽고 계신데 너무 뭐 뽀시러. 다른 기술. 타이밍도 있을 텐데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네요. 일단은 계속 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각질 제거는 안 하고 있고요. 하면 더 생기는 느낌이 나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서 팩도 2, 3일 꾸준히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오일이나 에센스, 수분 크림, 미스트 등등 메이크업 지우고 나서 팩, 미스트, 오일 이렇게 발라요.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써도 각질은 항상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각질도 안 일어나고 촉촉한 피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려야죠. 아니 아까는 뭐 마음껏 먹으라면서 오늘 좀 배고픈 또 상황에 코스 오셨다고. 뿌리라고. 예,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고요. 네. 일단 그 미스트 얘기가 나와서 네. 이 미스트도 이제 건조할 때 사실 사용하는 게 미스트긴 한데 이걸 무분별하게 뿌리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예. 이게 그 미스트는 이렇게 물 성분이거든요, 네. 거의. 그러니까 물은 증발해버리면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네. 보습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 피부의 수분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습제인데 미스트는 뭐 보습제라고 하긴 조금 어렵죠. 이게 뿌리고 나면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 미스트 안에도 어떤 성분들이 들어 있으니까 좀 네.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진 않나요? 저는 미스트를 조금 이렇게 맹신하는 맹신. 이게 당장에 이렇게 탁 뿌려서 뭔가 시원해지고 촉촉해지는 느낌이 네. 결국 좋아서 미스트를 정말 많이 쓰시는데 네. 사실 뭐 약간 그 물 성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농도 자체가 굉장히 낮겠죠. 그렇군요. 이게 각질 제거가 사실 요즘 각질 제거제 많이 나오잖아요. 스크럽 제품들. 그런 게 또 이제 독이 될 수 있다고 예, 들었어요. 안 됩니다. 이런 예, 분 예. 쓰시면 안 그러니까 됩니다. 때를 미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똑같죠. 비슷한 게 어. 아니라 거의 뭐 똑같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피부 각질층이란 게 피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장벽 역할. 그래서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그렇죠. 우리 진격에 거의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각질을 의도적으로 내가 제거를 하는 것 자체는 그 벽을 다 깨부시는 작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벽이 근데 너무 과하게 두꺼우면 여드름 있는 분들은 여드름이 올라오잖아요. 왜냐면 뭐 이 피지들이 못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각질을 제거하는 제형을 써야 되겠죠. 여드름이 심하거나 피지 양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쌓이면은 여드름이 되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그게 아니라 건조해 가지고 각질이 올라오고 뜨는 거는 피부의 보습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각질이 올라오는 건데, 이걸 각질까지 제거해 버리면 더 난리 나죠. 절대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르는 보습제를 써서 이 각질이 안 보일 정도로 자주 발라야죠. 이거 각질을 날리는 게 아니라 예, 이 예. 각질이 그거 뜨니까 보기 이렇게 안 좋잖아요. 눌러주면서 이렇게 그쵸. 관리를 해야 바르면 이 되는구나. 각질이 순간적으로 안 보이죠. 왜냐면 이게 보습감 딱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꾸덕한 제형을 써서 그걸 오래 끌고 가든지, 아니면 조금 라이트한 보습제를 쓴다고 한다면 자주 발라서 이 각질이 계속 안 보이게 보습제를 네. 수시로 아. 발라줘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진짜로 환절기도 그렇고 이제 좀 건조하고 이럴 때는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바를수록 이제 골들이 더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뭄에 약간 네. 그 땅 약간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이렇게 눈에 이렇게 확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스펀지나 퍼프로 바르면 이렇게 좀 더 뜬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좋지 않은 건가요? 이건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물어봐야 되는 스펀지나 아니에요? 퍼프로 바르면 네. 그냥 뭘로 바르든 이분은 뜨지 않을까요? 이 각질도 이렇게 이런 많고 상황이니까. 건조하고. 근데 음. 이분은 뭐 일단은 뭐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홍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홍조가 어떻게 보면 키 포인트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 뭔가 건조한 네. 이렇게 뭐 문제가 될 정도로 건조하다면은 그 건조한 거를 에 대해서 원인을 네.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 홍조가 어느 정도 심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홍조가 어떤 뭐 피부 염증에 의한 이런 홍조라면은 그 염증을 좀 잡아주는 것 자체가 이런 건조함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좀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주사 피부염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주사 피부염 같은 만성 피부염이 좀 동반돼 있는 상태라면은 그 염증 상태를 좀 잡아줘야 주면서 결국 어떤 보습 치료를 해줘야 결국에 그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메이크업을 좀 포기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이제 피부 본질에 좀 더 이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팩을 지금 2-3일 꾸준히 해 주고 계신다는 게 일주일 주 2-3회 정도인 것 같거든요. 이 네. 정도면 네. 적당한 건가요? 뭐 수분 보호하면 이제 수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팩을 쓰는 건 적당한데 그다음 그 사연의 줄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팩은 어차피 우리가 밤에만 할 거잖아요. 자기 전에만 할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에센스와 수분 크림은 아침에 그리고 메이크업 지우고 나서 팩, 미스트, 오일 이렇게 바른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이에는 이제 안 바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문제죠. 아.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자. 각질이 올라오고 피부가 건조하면 일단은 보습제를 많이 발라야 된다. 중간중간에 수시로? 수시로. 예. 왜냐면 각질이 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파운데이션도 일단은 뭐 촉촉하든 뻑뻑하든 간에 인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근데 파데를 안 쓸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화장을 아예 뭐라도 안 하는 얹어야지 분들이면 좀 몰라도 그렇죠. 안심이 예. 이분이 되는. 화장을 안 하는 네. 게 더 낫다 하면 그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한다면 파데는 사실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파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이사이의 보습 관리를 어떻게 해줄 꼼꼼하게 해 거냐라는 주고 거죠. 예예. 인제 파운데이션을 예 촉촉한 걸로 쓰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겠죠? 뭐 안 촉촉한 것보다는 촉촉한 게 낫겠죠. 근데 뭐 화장품이 근데 화장 자체가 피부에는 좋은 영향은 안 줄 거니깐요. 네네. 예. 일단은 뭐 일주일에 뭐 직장 다니시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네.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이분이 이제 잘못한 게 있는지 좀 이렇게 지적해 주실 게 뭐 방금 뭐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뭐 스크럽 제품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그죠. 예 그리고 미스트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일주일에 팩 2-3회 정도는 이제 적당한 양입니다만 그 아침 저녁에만 인제 기초 신경 쓰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또 인제 각질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인제 미스트 대신에 바를 수 있는 보습제를 써라. 예. 근데 보습이 좀 잘 될 수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절대 각질을 벗기려고 하지 말고 아 네 그냥 좀 그러면 이렇게 잠재우려고. 많이 오랫동안 예. 고생하실 거예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리고 안 되면 닥터스 와라. 예. 우리 스킨 부스터 잘한다. 안 되면 닥터스. 그렇죠. 이 6 예. 글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각질 사연은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나요? 아 사진이 아하. 아니네. 아하. 잠깐만요. 모식도네. 이 작품을 보내주셨네요. 예. 잠깐만 뭘 어떻게 봐야 되죠? 누가 그리신 거예요 이거? 약간 추상화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예. 뭔가 이렇게 추리를 해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화장하면 저런 식으로 인제 네. 다 끼인다고 음. 하시네요. 예. 주름 인제 결결이 이렇게 파운데이션 이런 게 다 끼이고요. 예 몰랐던 주름을 이제 화장을 하면 또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예 미간 사이에도 또 눈 잔주름도 다 보인다고 합니다. 예 점점 그래서 인제 화장을 하면 할수록 마귀처럼 변하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네요. 네. 저런 분들 가끔 진료봐도 네. 한 번씩 있어요. 아 화장을 계세요? 되게 두껍게 하셨는데 이렇게 막 웃으면 여기 여기 화장이 이 갑자기 줄 달라지고 약간 그쵸. 이런 예, 예. 저런 나의 분들 주름 진짜 있어요. 개수를 예, 예. 정확하게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참 이게 저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예. 그쵸. 예. 일단은 사진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진 아니고 그림. 그림을 봤을 때는 이제 얼굴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다 주름들이 다 생겼잖아요. 그 이분은 인제 그 메이크업을 하면 더 그렇죠. 도드라지는 주름 것 라인이 더 도드라질 같아요. 거니까. 주름 라인들이 이미 깊어져 있겠죠. 그렇죠. 깊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생기게 하는 게 얘기한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저분의 입장들 아니면 이제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아니 난 이미 생겼지 않냐. 근데 내가 젊었을 때 그런 거 없었잖아. 그럼 지금 나는 이제 뭘 해야 되겠어?"라고 했을 때 이제 또 얘기를 좀 해 드려야겠죠 그럼 저희가. 그러니까 특히나 또 환절기 때는 이런 주름이 인제 더 건조하기 때문에 더 좀 이렇게 좀 옅은 주름도 짙게 느껴지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뭐 당연히. 거울을 보면 그렇기도 하잖아요. 예. 그 환절기 때 쪼끔 주름이 좀 이렇게 심하신 분들 그래도 이제
병원을 찾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좀 셀프로 아. 그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예,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우리 또 셀프 이런 거에 좀 쉽지 약한 않아요. 셀프 이러니까 두 분 약한데. 아니, 약간 근데 우리가 되게 지금 약해. 입을 꾹 다물고 아니 그게 계시네요. 아니라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우리가 냉정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딴 데서 막 네. 유튜브 하는 것처럼 막 우리 이것만 하면 좋아집니다. 뭐 이거 안 하면 피부가 안 가집니다. 우리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이미 주름이 저렇게 잡혔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홈케어 수준에서는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분의 스트레스는 결국 저기가 끼이는 건데,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날씨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질수록 끼이는 건 더 심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 각질 사연 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보습의 영역을 키우는 게 1번이긴 하죠. 그러면 좋아지긴 하지만 그 좋아짐이 과연 이 사연 이 그림을 모식도를 보여주지 그분이 과연 이 정도만 해도 난 됐어라고 과연 만족해 할까요? 사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시술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반드시. 고추고도 시술. 저러면 해야 됩니다. 굽히지 저는 않으시고요. 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도 뭐 네. 진짜 저 정도 뭐 주름인데 그래도 뭐 시술까지 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그래도 뭐 주름 개선에 뭐 특화된 뭐 그런 기능성 화장품들. 화장품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거를 뭐 좀 써보시는 게 일단은 좋지 비타민 않을까. A가 들어가 있는 뭐 레티놀이나 레티날 들어가 있는 네네. 우리 처음에 그런 얘기하셨던 화장품들도 사실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그냥 병 와서 보톡스 맞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스킨 보톡스 맞는 게. 그게 실제로 더 이득입니다. 결국 아까 그 금액을 따져보면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 주세요. 보톡스가 답이다. 답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네. 가성비적으로 좀 찾아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일단 1번은 보톡스를 보톡스. 해야죠. 1번은 보톡스 하지만 이미 강하게 잡혀 있는 주름, 그리고 우리가 보톡스를 왜 어릴 때부터 맞자냐 하면 깊어지기 전에 맞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깊어졌어. 그러면 보톡스를 맞아도 펴지는 정도가 거의 한계가 있죠. 이미 많이 깊어져 있는 데는. 그럼 거기는 주름을 펴야 됩니다. 그죠? 펴야 되면 고주파. 아니요. 은근 이제 뭘 넣어야죠. 우리가 그때 했던 필러가 됐든 아니면은 콜라겐을 자극해 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가 됐든 그런 걸 넣어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제가 홈케어는 아니지만 한번 신경을 쓸 수 있는 거는 저분이 팔자부터 이 팔자 주름 이렇게 그려 놨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두 가닥을 사 놨어요. 그러면 요 가닥이랑 요 가닥 두 개거든요. 그죠? 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주름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잔주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쉽진 않아요. 이건 나이 들에 따른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긴 거니까. 근데 저분이 그림을 보면 팔자가 여기서부터 입 아래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예. 저기 주름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웃고 얘기하고 음식 먹고 이게 표정 지으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저런 주름은 그래도 좀 덜 생기게 하려면 뭐 이런 걸 뭐 한다든지 뭐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 바람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나이 들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네요. 그런 걸 그거 한번 해 한다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런 걸 하나 하고 따고 싶은데. 이 주름이 잡히는 그 표정을 피해야 되죠. 그걸 덜 씌워야죠.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마도 쓰니까 자꾸 잡히잖아요. 특히 입가 쪽은 많이 쓰면 생깁니다. 근데 그 표정 분명히 있을 거야. 항상 그 루틴으로 하시는 표정이, 그 표정의 횟수와 빈도를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이제 역방향 운동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름의 맞아요. 방향으로 할 수 그쵸. 있지만 근데 그게 반대 사실 방향으로. 쉽지는 않죠, 사실. 그리고 그래서 인제 어떤 분들 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아래 중력 거꾸로 거스른다고. 예. 근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게 다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이게 다 중력 방향으로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한 거는 저는 그거는 웃어 넘길 일은 아니다. 굉장히 좋은 괜찮은 방법이다. 거지만 쉽지가 않죠. 왜냐면 피가 또 이쪽 다 쏠리고 막 이러니까 뭐 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집에 거꾸리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거꾸리 그러다가 또 뭐 여기 또 너무 혈류 다 쏠려 가지고 또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고혈압이신 분들은 주의하시길 피부 바라겠습니다. 하려다가 뭐 이렇게 초가상가 다 태우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입 주변에 진짜 잔주름 심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입 주변에 근육에 항상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떤 분들은 저도 약간 그런 습관인데 이 귓꼬리 내리는 이 근육을 예. 이렇게 한 번씩 내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구강 구조가 약간 튀어나온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입에 힘을 빼고 있으면 이빨이 이렇게 보이니까 네네.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다 이런 데 그렇겠네요. 생기고. 예. 그림을 저렇게 그려주셨지만 그래도 나름 저 주름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방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눈도 예. 약간 눈물에 약간 젖어 있는 것 같은 와. 느낌. 네, 약간 이 작품성이 아, 예. 있는 굉장히 작품이었네요. 굉장히 표현력이 저희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처음 예. 보고 아니, 진짜 웃었던 너무 잘 게 그리셨다. 너무 예. 죄송스러워졌어요. 일단은 이렇게 주름이 생긴 상황이어도 요즘은 뭐 워낙에 이제 여러 제품들도 나와 있고 시술들도 기술이 좋아져서 충분히 이제 개선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진짜 담겨져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예. 맞아요. 좀 그러니까 디테일해요, 진짜. 맞아요. 표현을 굉장히 잘하신 것 눈꺼풀도 같아요. 저거 노화되면은 네. 눈꺼풀 탄력 떨어지니까 저렇게 예. 없던 막 그 쌍꺼풀도 생기는 거거든요. 막 겹겹이 막 그리고 쌓이니까. 예. 여기 이 주름도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쵸. 콧등에 이 그리고 저거 주름도. 은근슬쩍 윗눈꺼풀 색깔 음영 처리한 거 회색. 저것도 눈꺼짐 때문에 이게 어두워 보이는 거를 저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익명이신데 어느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이마주름 예. 가리려고 앞머리 내리고 막 이런 거. 네네. 저것도 콧 잔등에도 저게 약간 그 이렇게 미간 근육에 생기는 주름도 있고 여기 옆에 이런 거는 또 약간 버니 라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컷찡긋? 컷 찡긋 이렇게 웃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또 이사님도 이렇게 지금 살짝 하다 이제 보니까 보일랑 그렇게 말랑한데, 하다 보니까 제가 예. 저희가 이 그림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아, 네네네. 근데 진짜 대단하다. 과하다 뭐 네, 이렇게 네, 너무 생각하실 수도 재밌게 있겠지만 예, 네. 그래도 네.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본인의 네네, 상태를.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진짜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이제 이게 진짜 팩트가 맞다면 홈케어보다는 진짜 병원에 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게 오히려 홈케어 때 쓰는 비용보다 훨씬 더 싸게 더 효과 있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가격 거품이 좀 많이 빠진 그런 시술들도 일단은 인제 시작하기에는 괜찮은 그런 시술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요 각질 사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 봐도 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초대 손님 없이 이렇게 닥터스 고민 상담소 좀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절기 피부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초반에 나눠 봤는데요. 인제 1 년에 4번 환절기가 되면 꼭 찾아오는 고민이 바로 건조함, 각질, 뭐 푸석함 이런 것들이죠. 뭐 기본적으로 보습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가만히 앉아서 나아지길 바라는 건 욕심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도 좀 바꿔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 원장님 원고 좀 보시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가 제가 눈빛을 보냈거든요. 원고 좀 보시라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제 피부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거나 아까 이제 건조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보습이란 게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보습제를 듬뿍 바르라는 것과 일반적으로 듬뿍 바르는 거랑 좀 다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과할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시로 자주 발라 보시고 그래도 건조감이 해결이 안 되거나 그리고 트러블은 당연히 병원에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이렇게 뭐 각질 사연 3가지 봤는데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사연이 있으면은 저희 또 방송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고민 이런 것도 다양하게 이렇게 사연 남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뭐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 아까처럼 뭐 우리 리투어 관련한 뭐 주식이라든지 주식 이런 이야기. 뭐 다양한 뭐 생활 속 이야기들도 예. 좋으니까 네,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은 댓글이나 구글 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닥터스 고민상담소 매주 수요일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스 고민상담소 이상 문 닫겠습니다. 두 분 원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 원장님 빨리 식사하세요. 벌집 피자 네, 주식 화이팅! 더 살 걸.